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여순 사건은 숱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중앙위원회 뉴라이트 인사 구성과 지연되는 희생자 결정, 탄핵을 변호한 보고서 작성 기획단원 등 논란이 생길 때마다 유족들은 상처를 받았는데요. 새 정부에서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김단비 기자입니다. 1, 2차에 접수된 여순 11구 사건 희생자 신고는 7,465건. 이 가운데 중앙위원회 심사가 완료된 건 겨우 35.6%에 불과합니다. 유족에게 더딘 희생자 결정만큼이나 큰 걱정거리는 또 있습니다. 여순 사건 진상규명의 핵심 기관인 중앙위원회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위촉된 뉴라이트와 극우 인사들이 정권 퇴진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자진 사퇴 등의 중앙위 전면 재구성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리가 축구장을 얘기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말이 그런 말을 하는데 결국은 그걸 좀 바르게 하기 위해서 좀 발라줬으면 좋겠다.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도 대책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호인단인 김계리 변호사가 단원에 포함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지난 4월 임기가 끝났지만 3달 가까이 2기 단원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를 방문하며 가장 먼저 언급한 제주 4.3 사건과 달리 여순 사건은 지역 공약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순 사건 소외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라남도는 평화재단 건립 등 여순 사건 위령 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싣고 있습니다. 또 새 보고서 작성 기획단원으로 학계와 전문가 8명을 중앙위에 추천했습니다. 명예 회복을 위해서는 위령 사업이 국가적으로 추진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해야 된다 하면서 저희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회의 개최와 희생자 인정 기각 등 숱한 논란으로 지역사회 분노를 샀던 중앙위원회. 유족들은 하루빨리 재정비를 거쳐 중앙위 운영이 정상화하길 새 정부에 다시 기대를 걸어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올 여름 광주 전남의 장마가 모두 끝나고 폭염이 절정기에 이를 전망입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 전남의 장마는 지난 1일 끝났으며 역대 2번째로 빠르게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광주와 나주, 담양, 장성 등 전남 18개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목포, 신안 등 5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폭염이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수시가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여수형 기본소득 모델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 등 지역이 당면한 위기 속에서 지자체가 주도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며 기후 에너지 연계형 통합 기후 배당과 모바일 기반 노인 통합 돌봄 시스템, 여수 국가산단 폐열 활용 지역 난방 등 8개 기본사회 모델에 대한 정책 수립 용역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저출산, 고령화와 지역 경기 침체, 청년 인구 유출 등에 대응하는 기본사회 실현 방안을 고심하고 있으며 이번 용역을 통해 여수형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여수 산단의 전기요금이 2조 원을 넘었습니다. 공장 가동률은 줄어드는데 전기요금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들이 전기료 감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석유화학의 불황 속 여수 산단 기업들은 지난해 전기요금으로 2조 원을 냈습니다. 4년 전 1조 2천여억 원에서 60%나 늘었습니다. 여수 산단의 한 기업 관계자는 나프타를 열분해하는 NCC 시설에서 전기 사용량이 가장 많다며 전기요금은 제조 원가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큰 부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여수 산단의 공장 가동률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2021년 93%였던 공장 가동률은
최근 81.5%까지 떨어졌습니다. 생산량은 줄고 있는데 갈수록 오르는 전기료로 경제적 부담만 커지는 겁니다. 지난 10월 산업용 전기요금이 10% 인상된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최근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인상분을 감면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여수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가시화된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하가 급하다는 겁니다. 작년에 한 우리가 10.2% 정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시켰는데 제가 간곡하게 정부한테 부탁드린 게 뭐냐면 이 부분이라도 좀 처리해서 우리 기업들이 이 어려울 때에 생산원가 어떤 그런 부분들라도 좀 도움을 주십사. 이런 가운데 전기요금 인하에 대한 법적 근거가 포함된 석유화학 특별법 통과도 관심입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사업자에게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석유화학 업계의 바람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반대하지 않고 이제 법을 수용하고 나갈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새로운 산자부 장관 내정자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여수 상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 통과를 위해 산단 내 입주 기업들의 전기요금 실태 파악에 나섰으며 해당 내용을 정부와 정치권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대법원이 순천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결정 고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안에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 불속행 기각했습니다. 범시민연대는 순천시의 연양들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입지 결정과 고시를 대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공공복리 침해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당 건을 기각했습니다. 순천시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공공자원화 시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흥 발사체 기술 사업화 센터 구축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발사체 기술 사업화 센터는 발사체 개발과 핵심 부품 인증 등을 수행하는 전담 지원센터로 나로 우주센터 인근에 조성됩니다. 이 사업은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난해 적정성 검토를 완료했고 고흥구는 2027년까지 총 사업비 274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이번 주 토요일 리그 1위 인천 유나이티드와 홈에서 맞붙습니다. 최근 외국인 공격수 등을 영입하고 부상이었던 주요 자원들이 복귀하면서 전남은 인천을 상대로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최근 4경기 3무 1패. 전남 드래곤즈는 패배 위기에서 극적인 동점골로 승점을 쌓았습니다. 야, 오늘 전남은 하남 고태원 머리로 다시 원점 돌려놓습니다. 초반 원정 10연전 여파로 홈에서도 체력적 부침과 부상을 겪은 전남.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새 외국인 공격수 르본과 함께 김주엽, 최한솔 등 부족한 포지션을 보강할 즉시 전력감을 잇따라 영입했습니다. 유럽리그 경험이 풍부한 르본은 빠른 속도와 돌파력을 갖춰 후반기 전남 공격의 활로를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I'm ready to give it back on the field and I'm really here to help the club and I hope that the fans will be happy of me. 전남의 이번 라운드 상대는 K리그2 1위를 달리는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인천은 최근 15경기 무패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전남은 지난 원정에서 0대2로 패했습니다. 새 영입생과 부상 선수가 돌아오면서 선수단을 보강한 전남은 인천을 홈에서 반드시 잡겠다는 각오입니다. 물고 늘어져서 끝까지 인천을 한번 꺾고 저희들도 다시 상승 곡선을 좀 그릴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그 중반으로 접어들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위권 경쟁. 이번 경기로 1강 인천을 추격하느냐, 중위권으로 밀려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총력전을 예고한 전남과 인천의 한판 승부는 이번 주 토요일 7시 이곳 광양축구 전용구장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양시 공무원들이 시 인사제도에 대해 불신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양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최근 발표한 2025년 조합원 직원 설문조사 결과 시 인사제도의 신뢰도와 관련해 전체 83.6%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승진 전보 인사 분야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5.4%로 가장 높았고 업무 만족도도 불만족이 53.3%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3월 18일부터 25일까지 조합원과 비조합원 1,07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전체 74.9%인 806명이 참여했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의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설립추진위원회는 어제 국립순천대 본부에서 발족식을 열고 지역교육 경쟁력 회복과 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범대 부속중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영균 전남도 의원은 앞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대학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정책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의 염원을 모아 세운 전남도립대 장흥 캠퍼스. 폐교된 지 20년 넘도록 사실상 방치돼 있는데요. 이곳에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전남기록원이 들어설 것으로 확정되면서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폐교된 전남도립대 장흥 캠퍼스. 한때 지역의 교육 요람이었던 이곳은 오랜 시간 텅 빈 채 방치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일부 공간을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소와 장애인 관련 단체 등이 임대해 쓰고 있지만 대부분 건물은 낡아 흉물처럼 남았습니다. 방치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뭐랄까요, 생활 환경이나 이쪽 주변도 많이 방치되어 있고 더럽혀지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 건물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는 없나. 이 방치된 공간에 전라남도 기록물이 집약되는 전남기록원이 새롭게 들어섭니다. 축구장 2개 크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기록 보관고와 전시실, 열람실 등을 갖추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027년 설계를 시작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45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 전액을 도비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현재 전라남도는 본청 건물 2개층 820제곱미터 공간에 쌓인 수십만 건의 문서를 사실상 직원 2명이 관리하고 있는 상황. 기록원이 들어서면 전남도청과 시군 등 지자체가 보유한 중요 문서의 장기 보존이 가능하고 상주 인원도 최대 30여 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그러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이 방치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재활용의 어떤 의미하고 그리고 거기에 국가 전남기록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우리 장군 자체가 역사의 어떤 기록의 어떤 메카로 또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여기에 더해 통합목포대학교가 장흥 캠퍼스를 바이오 실습 시설로 활용할 계획도 추진되면서 전남기록원과 함께 새로운 재도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양시가 구봉산 숲속 야영장의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가칭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내 숲속 야영장에 대한 시범 운영 기간을 마치고 지난달 30일 정식 개장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구봉산 숲속 야영장은 야영데크 28면, 트리하우스 5동 동 규모로 웰컴센터, 취사대, 샤워장, 무료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섬 지역을 포함한 72개 노선에서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전면 시행합니다. 이번 시책은 최근 교통카드 이용이 보편화되고 현금 사용률이 5.9%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현금 승차로 인한 안전사고와 운행 지연을 예방하고 운수업체의 현금 요금함 유지 관리 부담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